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제이드의 제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 9월달에 학교가 개강을 해서 제 아들 에런이가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근데 작년이랑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뀐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걸 바탕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 중심은 아니고요. 토론토에서 운전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캐나다에서 이 온타리오 주에 있는 그 코로나 신규 환자 현황을 보면 토론토 다운타운이나 어떤 지역을 대부분이 어떤 지역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 많이 발생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긴장은 늦출 수 없죠. 때문에 학교별로 이렇게 권한을 나눠줘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학교를 문을 열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침에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할 건지 그런 거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이제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교를 정상적으로 열었고요. 이제 저 아들 에런이가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있는 학교 유치원을 처음 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학교는 대부분 여름에 그 방학을 끝내고 9월 초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에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나이가 5살이 돼서 유치원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총 2년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치원 2년, 그리고 초등학교 8년, 그리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4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대학교로 가든지 이제 바로 직업을 가든지 이렇게 되고요. 일단 계약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와서 일단은 고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먼저 첫날부터 순서대로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그룹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학교에 들어오고요. 저희 같은 완전 어린애들 유치원생들은 이틀이나 3일 뒤에 이제 학교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렇게 보면 입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학년별로 매일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입구가 다 다르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 배정에서 이제 캐나다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끝나고 학교 데려올 때 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도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제 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거리 두면서 자기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애들이 책가방에다가 실내화 넣고 도시락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실내화 안 되고 책가방 안 되고 그냥 도시락에다가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유치원생입니다. 도시락 가방에다가 물 한 통에다가 도시락 간식만 싸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바깥에서는 뭐 선택사항이고요.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이하부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사항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얼굴 페이스 쉐드라 해서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수업할 때도 같은 반에 선생님 담임 교사 있고 보조 교사 이렇게 있고요. 코호트 개념으로 선생 2명이 그 학급의 모든 일을 다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가끔씩 옆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교실 안에서만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액티비티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순서대로 다른 반이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노는 거랑 점심시간도 반마다 다 달라서 밥 먹는 시간, 운동장에 노는 시간 다 겹치지 않게 이렇게 동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런이 도시락을 쌀 때 이렇게 도시락이랑 이렇게 간식도 싸줬는데 한 이틀 동안을 간식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학교의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아이들 공부하는 동영상 사진 같은 거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공지사항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 런치박스를 못 건든대요. 그래서 애들 간식을 쌀 때
뜯어가지고 통에 담든지 아니면 아예 그 플라스틱 그 포장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애들이 쉽게 뜯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아이들이 대소변 볼 때도 다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기의 도서관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읽고 싶은 책을 빌리는 그런 도서관 사용하는 시스템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집에 올 때 이렇게 선생님이 에런이 이름 적힌 이 비닐봉지에 에런이가 직접 고른 이런 책을 이렇게 직접 넣어서 집에 옵니다. 집에 오면 이거를 부모가 밤에 이제 책을 읽어줄 때 밤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 책이니까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루 이렇게 읽어주고 오늘 아침에 책을 싸서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노 이게 책을 일단 집에 가져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서 4일이나 5일 정도를 이렇게 두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3일이나 4일 정도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죽는데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책을 가져가고 5일째 되는 날에 요 봉지에다가 책을 넣어서 다시 반납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생각보다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되게 코로나 돼서 되게 케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거는 한 뭐 일주일이나 2주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리고 부모가 읽어주고 이런 시스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집에 책이 있지만 집에 책이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책이 있으니까 근데 또 부모가 또 읽어주고 또 애가 이제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제가 보내고 있는 학교 특히 유치원에 관한 이제 상황이고요. 제 친구 중엔 대부분 이제 토론토 쪽에 사는데 토론토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환자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는 집안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했다시피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도 집중력이 이제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그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다 살기 때문에 아이가 한국어가 모국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서서히 노출되는 이제 시기인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 영어로 하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잘 모르는 언어 같은 거 그런 거 그리고 낯선 사람이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자리에 직접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의 차이가 질의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수업을 하다가 대부분 동영상을 많이 틀어주는데 동영상도 대부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틀어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온라인 수업 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하는 엄마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일도 해야 되는데, 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때는 보통,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 친구 쪽의 케이스, 토론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업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을 기다려야지 학교에서 또 물어본다고 합니다. 학교 보낼래? 온라인 수업 계속 할래?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일단은 이제 그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나 캐나다나 아무리 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고쳐야 될 부분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겠죠. 저는 이렇게 애들이 학교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그냥 막 누리고 살았던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느끼게 됐다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 특히
유치원 학생들을 위주로 그 캐나다 온타리오 쪽은 어떻게 이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한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아시면 댓글로 또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